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7시 오늘 제주를 전담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난 4월 7시 오늘 제주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수요일과 목요일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다가 이번에 프로그램 전체를 맡게 됐는데요. 설렘만큼이나 어깨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7시 오늘 제주가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다양한 여론을 담아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성산에 제2공항이 생기면 인근 정석 비행장뿐 아니라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 경로와 비행 절차를 바꿔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뉴스 브리핑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내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제주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3년이 가져온 변화와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현 제주의 갈등 상황에 비춰 고민해봅니다.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수산업계도 울상인데요. 이런 불황을 극복하고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4회를 맞은 한수위 수산물 대축제 현장을 탐나는 현장에서 안내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 마련한 오늘의 말말말.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개최한 제2공항 중당 촉구 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정의당의 생태에너지 본부장, 이 제주 제2공항 을 계속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지금 국토부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보고서는 현 공항의 보조 활주로만 개선해도 2035년 이후 장기 수요까지 충족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제2건설 공항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강정 해군기지 아픔을 반면교사 삼아서 제주도민들이 수기하고 또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지난 한 주간 SNS에서 화제가 된 뉴스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24일 도내 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 숨진 고 이민호 군 사망사고와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이 1심 재판부가 복합적인 요인을 이유로 양형을 내린 것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로 검찰이 향후 증인을 출석시킬 것을 예고해서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지금까지 1,5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전달됐고 70여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꾸준히 환기되고 있습니다. 신생 저비용 항공 3곳 중 플라이 강원이 본격적인 운항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시기 전에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로 저비용 항공 LCC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LCC는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대신 낮은 요금의 항공료를 받는 저가 항공사를 말하는데요. 기내 서비스를 줄이고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의 기종을 통일해서 유지 관리비를 낮추며 낮은 비용을 유지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선 수요의 밀도가 높아 저가 항공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LCC는 첫 출범한 제주항공을 비롯해 진에어, 에어부산, TA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총 6군데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LCC 3곳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성산에 제2공항이 생기면 현 제주공항까지 항공기 운항 경로를 비롯한 비행 절차를 바꿔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성산으로 입지를 선정할 때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토부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제2공항 비행 절차입니다. 현 제주공항에서 서쪽으로 착륙하는 25방향 도착 절차와 제2공항 북쪽에서 착륙하는 절차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근접해 있는 정석 비행장과는 활주로 방향까지 같아 같은 방향으로만 이착륙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제주공항과 정석 비행장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행 절차를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제2공항 입지를 평가할 때 공역, 즉 하늘길에 대한 점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기존 제주공항과 정석 비행장에 영향이 있는지가 주요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30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1단계 평가에서 제주공항과 정석 비행장의 진입 표면이 겹치는지를 분석했고 10곳을 대상으로 한 2단계에서는 출도착 항로 구성의 난이도를 평가했는데 성산 지역만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서는 제2공항이 생기면 기존 공항과 비행장 모두 경로를 바꿔야 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전 용역의 부실 문제가 다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당시의 공역 절차의 잘못된 평가가 스스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역에 대한 문제의 기본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에선 제주공항과 정석 비행장의 조정을 전제로 제2공항 비행 절차를 제시했지만 이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 설명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카지노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대신 건전한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한 갱신 허가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없어지거나 재건축 등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곤 카지노 영업장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6월 상정 보류했던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의원들은 카지노 대형화를 통한 복합 리조트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산업으로서의 카지노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일정 주기별 카지노 사업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는 갱신 허가제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아무리 대형 카지노가 세계적인 추세라 할지라도 제주도에도 준비가 안 되면 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제주 사회에 그나마 나름 이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로 해서 정리정돈이 됩니다. 제주도는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과 카지노 감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며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문광희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며 사실상 부결시키고 대신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도입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면 중앙정부의 법률도 국내 모든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문광희가 먼저 촉구 결의안을 내는 측면을. 이에 따라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안은 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이럴 경우 내년 개장할 드림타워의 확장 이전을 통한 카지노 사업이 탄력받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제주도가 다음 달 제출할 카지노 영향평가 도입 조례안이 카지노의 역기능을 얼마나 걸러낼 수 있을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날씨에 따라서 전력 생산량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전력 생산량이 필요한 수요를 넘을 경우 전체 전력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김가람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1호 상업 해상풍력 발전인 탐라해상풍력발전.
발전기 날개의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을 덜 생산하는 출력 제한 횟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도내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해 출력 제한이 내려진 기간은 2015년 3일에서 지난해 15일로 크게 늘었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는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늘면서 전력 수요를 넘는 경우까지 생겨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의 사용량과 공급량을 맞춰주지 않으면 전체 전력 계통이 무너져서 중단되기 때문에 전체 정전이 발생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미 들어선 풍력 시설을 포함해 현재 용량의 3배가 넘는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남은 전기를 다른 지역에 보낼 수 있는 제3 해저 연계선 구축은 전남 지역 반발 등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제주도는 남는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일명 P2G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력들을 따로 모아서 바닷물을 수전에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P2G 방식을 현재 중앙정부와 함께 전력 계통의 안정성과 남는 전기의 처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앞으로 추진할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의견이 다음 달 나올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단체 전국 연대 조직인 한국환경회의는 광화문 제2공항 농성장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전략 환경평가 부동의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토부에서 철새 도래지 4계절 조사를 하지 않고 69곳에 달하는 수음골을 8개로 기록하는 등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했음에도 보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략 환경평가 부동의를 통해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면서 올해 초 항공 면허를 발급받은 신생 저비용 항공사 3곳 가운데 가장 먼저 플라이 강원에 대한 운항 증명을 발급했습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은 다음 달 20일부터 주 2차례 양양과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운항에 들어가고 일본과 동남아 등으로 노선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가을 장마와 연이은 태풍에 따른 피해액을 35억 원으로 집계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244억 원과 국비 174억 원을 투입합니다. 제주도는 8월 말부터 시작한 가을 장마와 3차례 태풍으로 공공시설 32건과 사유시설 6만 5천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재난지원금 286억 원과 휴경보상금 104억 원 등 모두 42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하수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공무원을 입건한 가운데 전직 공무원도 함께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현직 제주도 6급 공무원과 함께 5급으로 퇴직한 공무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 지역 하수도 공사업자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업자들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제주 지역 외근 형사 1인당 살인과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3년간 외근 형사 1인당 4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평균 63건인데 반해 제주는 8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632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22% 많았고 성폭력 범죄 발생률도 전국에서 2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내일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28년이 지나고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3년이 됐는데요. 과연 우리는 특별한 자치를 누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제17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제주대학교의 양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형식적인 면에서는 뭐 나름 틀을 갖춰가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중앙집권적 관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세계에서 그 나라별로 지방자치를 그 비교를 한 걸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지방자치는 30%밖에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30%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본이나 우리 그 나라나 마찬가지로 중앙정치나 중앙행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눈앞에 요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빨리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라고는 이런 분위기들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라고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또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주 역시 특별자치도 출범 13년이 됐지만 그 양적인 권한 이양에 비해서 정말 도민들이 기대했던 특별한 자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우리 2005년, 6년 지방자치, 그 특별자치도 만들 때 분위기로 보면 뭐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는 이제 뭐 우리 소위 일국 양체제, 이제 소위 홍콩 같은 체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됐었는데 그러나 그 기대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처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에서 보면 제주도에만 왜 4,500개의 권한을 주고 있느냐. 다른 지방에서는 제주도의 70%만이라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고 반면에 중앙정부는 왜 그 많은 권한을 가져갔으면 혁신을 하지 않느냐. 원래의 제주특별자치 임무 중에 하나가 4,500개의 권한을 주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혁신을 해서 그 혁신의 온기를 전국에 이제 확대시키는 건데 제주도에 권한만 갖고 있지 혁신은 한 거 없지 않느냐라고는 또 중앙정부 나름대로 또 불만이 강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로가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개선할 점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그 행정체제 개편 모델로 여러 논란 끝에 제주도가 그 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안을 정부에 제출을 했죠. 근데 정부 입법은 무산이 됐어요. 뭐 의회 입법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고. 현실적으로 쉬운 거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법령체제 내지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의도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계속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게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행정체제를 단일화시킨다. 지금 우리가 복수체제거든요. 단일화시킨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해서 현재 한 24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한 60개로 줄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제주도는 다시 이제 계층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진이라고 하는 측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가는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우리가 시범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또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다만 현재의 특별자치도 법에 우리가 아까 주민들이 행정시장을 뽑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행정시장도 예고제를 이제 선호를 해야 되는데 예고제를 하지 않고 임명제로 한다든지 그걸 우리가 러닝메이트식으로 해가지고 예고제를 해서 다시 4년제 임기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뽑은 도지사와 함께 같이 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 굳이 행정시장 뭐 직선제에 대한 논의를 그렇게 법령을 우리가 지금 현재 불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중앙정부 의도하고는 국회의원들 의도하고는 다른 상태에서
추진하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얼마 전에 언론기고에서 제주의 그 지방자치 문제를 진단을 하면서 관치 시대 3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3제라는 것은 세 가지 문제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관치 시대에 아직도 방법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현재 성산포 제2공항을 이제 건설하는 문제인데 네. 제2공항을 건설하면서 그 공항으로 인해서 집, 밭 그리고 직장까지 다 없어질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철 인연하지 않고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개고장으로 철거장이 날아온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군사정부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이 있느냐? 없거든요. 특히 특별자치도에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그걸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해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건 지금 행정이 너무 잔인하다. 저도 행정학을 한 40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네. 행정이 아직도 이렇게 잔인한가 해서 정말 몇 번의 반문을 해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네.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도의회 2공항 공론화와 관련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저는 또 그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지방자치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의논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 곧 공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론화에 대한 논의를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청원을 하고 그게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도지사한테 간 도지사가 공론화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지방자치 시대에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 제주특별자치법에 우리가 28조에 가만히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 가는 이제 그 사업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이제 건설 네. 사업 그리고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내지는 정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예 못 박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항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돈이 우리 국가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수천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수천억이 들어가는 이 제2공항의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하는데 특히 아까까지 법령으로도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지방자치 날에 오늘날에 이제 비춰보면 상당히 붕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3제 그 서늘일이 이장 선거 문제군요. 그것도 너무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죠. 이게 지금 현재 제주도민은 행정시장을 직선하겠다라고 하는데 마을이장을 위해서 우리가 승인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풀뿌리 지방자치를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마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을에서 이장이 아까까지 우리가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자체 내에서 그걸 치유를 하게 해야지. 그 우리가 법령에서도 하자 치유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민들 간에 의논해서 또다시 이게 새로 제정을 하고 바꾸고 이런 과정을 해서 스스로 민주주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해야지. 그 동물 그렇다고 해서 동물 테마파크가 문제가 갈등이 있을 때 조천읍이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천읍이 현재 이장의 승인권을 자기네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관치 시대에 이제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지. 우리 특별자치도 내지 우리가 거론을 않더라도 지방자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즘 제주를 보면은 도민들의 지방자치 열망은 커져가는데 현실은 너무 느린 걸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지역사회의 여러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제주 사회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제주 수산업은 연이은 가을 태풍으로 인한 조업량 감소와 또 추락하는 양식 산업의 위기 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불황을 극복하고 제주 수산업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특별한 축제가 지난 주말에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탐나는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뭐 고등어도 잡고 소라도 잡고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한소희 수산물 대축제가 지난 25일부터 3일간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청정 제주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16년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침체된 제주 수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정성과 힘을 모았습니다. 올해는 태풍이랑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획량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서 본 축제를 통해서 많이 어민들에게 힘을 돋돋아주고 흥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획량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져 그간의 시름이 깊었던 어민들도 잠시나마 걱정을 접어두고 축제의 흥겨움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또한 도민과 관광객들은 제주의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맛보고 즐기며 가을 식도락의 재미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선이나 해물 같은 거 관련해서 축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색다른 것 같아요. 특별한 수산물 장터도 열렸는데요. 저기 와봐, 말도 안 끝나보냐 말아. 자, 뭐 가세요? 다양한 수산물을 원가에 저렴하게 판매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푸짐한 인심 속에 하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즐거운데요. 말로 장사하지 뭘로 장사하지? 하나 더 가져가세요. 이번에 축제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원래는 이거 마트 가면 5,000원 넘죠.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거저 선물 드리는 거죠. 한림 수협 선물. 이번 장터는 축제 방문객을 위한 감사의 행사로 마련됐는데요. 제주 청정 바다에서 수확한 싱싱한 수산물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알뜰 주부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엄청 싸요. 그래서 많이 샀어요. 우리 차근차근 전부 다 샀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확실히 여기 오니까 물건들이 너무 싱싱하고 인심도 정말 좋고 너무 좋고. 한소희 수산물 대축제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고소한 갈치구이를 무료로 맛볼 수 있는 행사장이었습니다. 노릇노릇 잘 구워진 통통한 갈치는 눈으로 냄새로 사람들을 유혹했는데요. 비린내 없이 씹을수록 고소한 갈치구이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입맛을 공략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집에서 아예 안 먹는데 여기 와서 너무 잘 먹어가지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의 이건 갈치구이는 애기가 처음 먹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먹어요. 맨손 고등어 잡기 체험 행사도 열렸는데요. 팔딱팔딱 살아있는 고등어가 가득한 수조에서 고등어를 잡기 위해 뛰어가는 아이들. 빠르게 헤엄치는 고등어를 잡는 게 여간 쉽지 않은데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보는 사람들의 재미도 쏠쏠합니다. 고사리 손을 피해 요리조리 피해가는 고등어지만 노력한 만큼 수확의 기쁨도 만끽하는 꼬마 강태공도 있습니다. 고등어 잡고 소라 잡아서 집에 가서 해먹을 생각하면 맛있겠다. 이런데 거의 이런 거 체험 안 해봤었는데 애들이 한번 해보는데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잘하고 되게 재밌게 잘 놀고 가는 것 같아요. 모두가 함께 즐거웠던 축제, 앞으로도 이 좋은 기운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렇게 정말 이 활기찬 분위기가 우리 앞으로 이 어업 쪽에도 쭉 이어져가지고 우리 어업도 정말 활기가 넘치고 풍족한 그런 어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정 제주 수산물의 진수를 알리며 매년 제주만의 특별한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한수위 수산물 대축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제주 수산업의 활기를 불어넣는 대표 행사로 더욱 크게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올해 초 18분의 4.3 생존 수영인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되찾은 일 기억하고 계시죠? 4.3 당시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이분들께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22일 8분의 4.3 생존 수영인이 두 번째 재심 청구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좀 알아볼까 합니다. 4.3 수영인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고 계신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이 두 번째 재심 청구입니다. 예. 대표님께도 참 의미 있는 일일 텐데 어떠신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 17일 날 제주지방법원은 18분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그 국가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사법부가 명쾌하게 단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두 번째로 하는 8분의 재심 개시 결정 청구 재판도 매우 저에게는 뜻이고 개개인들한테도 70년에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8분이 청구인으로 나섰어요. 예. 네. 근데 뭐 전국 각지는 물론이고 그렇습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도 함께 예. 했다고 하는데 예. 근데 지난번에 1차 재심 청구 때 함께 하지 않고 이번에 따로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예, 사실 저희 도민연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수영 생존인 조사를 거의 마쳤거든요. 지금도 물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18분은 전부 다 제주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죠. 네. 그래서 모임이나 회합이나 또 의견을 모으는데 좀 수월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서울, 인천, 부산, 안양 그리고 제주도에 3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의 동경에도 한 분이 계셔서 이분들을 이렇게 의견을 모아내는 데는 조금 시간적 예, 또 거리감 또는 그 공감을 가져가는데 약간의 문제가 좀 조정하는데 그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1차 재심 청구는 모두 군사 재판을 받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재판을 받고 목고를 치른 분들도 한 분 계시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재심 개시에 뭐 변수가 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변수라기보다 4.3 진상 규명을 위한 작업 그리고 1만 4천여의 희생자의 그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 더 나아가서는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적시하고 있는 2만 5천에서 3만 명의 희생자를 명예회복을 하는 희생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이고 또 그 현실적인 그 생존자가 이번에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의의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 재판 기록을 갖고 있는 4.3 수영인들에게 이렇게 또 무죄 취재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 또한 역사적인 판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4.3 진상조사 보고서는 그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0일까지를 4.3 기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사재판 같은 경우는 48년과 49년의 희생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일반 재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47년부터 4.3이 끝나는 54년까지 기간의 희생자를 진상을 규명하고 그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하나의 그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지금 이번 재판에서 입증해 낸다면 매우 뜻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그 재심은 재심 개시까지 한 1년 5개월이 걸렸죠. 아, 그거 좀 계산하는데 네, 그렇죠. 그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좀 빨리 좀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뭐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유례가 없는 재판이어서 뭐 그런 기간이 필요했는데 아마도 선행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또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재심 개시와 판결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럼 더 중요한 게 그럼 이번에도 그 무죄 취재 판결 얻어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시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그 18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체포되지 않았고요.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하십니다. 혹독한 고문 그리고 정당한 재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무죄는 너무나 당연하죠. 네. 올해 1월에 무죄 판결을 받은 그 18분은 이제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되셨고 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형사 보상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옥살이에 대한 보상이고요. 이번에 국가 배상은요. 이분들이 70년 동안 겪은 정신적, 육체적 그 희생 사실에 대해서 배상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쯤에 저희들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1차 재심 판결 후에 그 4.3 행불인 유족 협의회에서도 지난 6월인가요?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먼저 한 뭐 경험에서 비춰볼 때 어떻게 지금 예상하십니까? 마땅히 이분들도 재심 개시 결정이 돼야 되고 또 개시 결정 재판을 통해서 그 희생의 진상 그리고 규명되고 명예도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10분의 지금 청구자들이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자라는 점이죠. 따라서 그 점은 아마 법원이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결과를 있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수영인의 재심 또 행불인의 재심 이런 일들이 4.3의 완전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요. 국회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명백히 당시 국가 공권력의 폐해 이미 사법부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런 재판을 제기하는 유족, 희생자 또 제주도민의 뜻을 좀 받들어서 마지막 남은 국회 4.3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4.3의 완전한 해결 어떤 모습인가요? 진상은 규명돼야 되고요. 명예 회복돼야 되고 국가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오게 한 가해자 단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되지 않는 역사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 현장에서 교육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계승 사업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완전한 4.3 해결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4.3 수영인의 2차 재심 청구와 또 4.3 행불인 재심에 많은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정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퇴근길에는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인데요.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내일 다시 북서풍이 불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북서부 지역과 산지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 텐데요. 시설물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다소 높겠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떨어지겠습니다. 보온에 유의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3에서 16도 분포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이 높겠고 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2도 이상이 높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전해상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고요. 별다른 특보도 없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천문주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겠는데요. 해안가 저지대에선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처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4.3 수영인과 행불인들의 재심 청구, 이들이 국가에 묻습니다. 당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서 70여 년의 시간을 앗아가고 불씨조차 태울 수 없는 암흑의 삶을 살게 했는지. 이번 4.3 수영인 2차 재심 청구는 군사재판과 함께 일반 재판에 의한 희생 사실을 밝히게 되는 첫 사례로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데요. 재판부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그 답이 향후 4.3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